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번 시간은 직업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서 우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특성 요인 상담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가루 1번 특성과 요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특성과 요인에 대해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특성은 뭐예요? 검사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은 개인의 특성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선생님들, 자, 특성 요인에서 이 특성은 개인에 대한 거란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 상담학 시간에 직업인의 가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개인의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특성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흥미.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학자들은 뭐가 궁금했다고요? 직업심리학은요? 다시. 직업심리학은 왜 생겨났다고요? 어떠한 개인이 왜 Y죠. 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됐느냐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게 된 게 직업심리학이라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상담학에서 배우는 심리학은 일반적인 심리학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직업심리학은 직업 선택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 거예요. 그럼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의 특성들이 좌우가 되는데 그걸 제가 직업인의 가문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직업인의 김직업신의 집안에 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 즉 무슨 얘기예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잡는 게 흥미라고 얘기했어요. 흥미가 가장 크대요. 그죠? 그 다음에 적성이, 성격이, 그죠? 그 다음에 가치, 김흥미, 김적성, 김성격, 김가치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이 직업 상담사 시험이 상당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개인의 특성을 풀어서 설명하면 개인의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런 특성들이 각자 다른데 이러한 어떠한 흥미나 어떠한 성격들이 어떠한 직업에서는 잘 맞고 어떠한 직업에서는 맞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잘 맞춰주는 게 뭐예요? 이게 매칭이라고 하는 거죠. 매칭. 이게 특성 요인 이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인은요. 요인은 뭐가 있냐면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임감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어떤 태도들도 되겠고요. 성취도나 태도들도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요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직업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연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1909년에 파슨스라는 직업지도 운동가, 그러니까 사실은 파슨스 자체는 무명이었죠. 이런 직업지도 운동가가 나타나서 직업의 선택이라는 책을 써요. 파슨스의 유작이에요. 유작. 직업의 선택이라는 책을 쓰고 딱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세계 대전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직업학 연구를 상당히 많이 연구했던 데가 어디냐면 미네소타 대학이에요. 미네소타 대학. 그래서 우리 심리검사 중에서 앞에 M이 붙어 있으면 미네소타 대학의 이니셜이라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간파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거 MBTI만 빼고 거의 다 미네소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미네소타 대학에 뭐 윌리엄슨, 데이비스트와 로키스트, 그 다음에 굉장히 많죠.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윌리엄슨이라는
대표적인 학자가 파슨스의 책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무명이죠. 어떻게 보면 무명인데 이 사람의 책을 보고 놀란 거예요. 유레카! 이럴 수가. 이렇게 명쾌할 수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명쾌했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 보시면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구가 둥글대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이론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사실 뜬구름 잡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파슨스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정립이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론화 정립시켜 준 거는 미네소타 대학의 윌리암슨이라는 학자였고요. 이 윌리암슨에 의해서 이론화되고 이게 정형화돼서 쭉 미네소타 대학 이론가들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특성 요인이 쭉 발달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이런 역사적 배경까지 이해를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4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쌍가루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슨스의 삼요인설이 있는데, 파슨스의 삼요인설은 자, 요거의 모태가 됐는데 똑같아요. 선생님이 똑같아요. 잘 보세요. 자신의 특성을 알려니까 결국에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직업에서 성공하려는 걸 알려니까 직업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직에 필요한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직에 필요한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특성과 요인에 대한 합리적 연결, 요 매칭이라고 하죠. 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연결, 요게 필요하다. 이게 파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쌍가루 한번 볼게요.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 과정과 명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각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그러니까 특성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차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개인차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각 직업은 성공을 위해서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당연한 얘기죠.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 과정이며 매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과 직업과의 요구 간의 매칭이 잘 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개인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쌍가루 4번 보겠습니다. 특성 요인 상담의 인간관 볼게요. 자, 요건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인간관.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선타자, 독신. 자, 윌리암슨이니까요. 윌리암슨이라고 붙여볼까요? 윌리암슨은 선타자면서 독신이다. 독신 선타자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1번이나 2번 타자, 야구 타자라고 생각하세요. 선타자 독신이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좀 쉽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은 뭐예요?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요? 모두 가지고 있다. 둘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타인은 누구예요? 상담사죠. 상담사. 그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상담이에요? 당연히 상담사의 교육자적 역할을 강조하니까 지시적 상담. 지시적 상담. 지시적. 아셨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는 뭐죠? 자의 완전한 실현은 뭐예요? 자의 실현은 선의 실현이다. 선이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이 있다, 인간은.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에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자신이다.
최종 결정. 그러니까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거는 아무리 지시적 상담이지만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쌍괄 5번. 진로 상담의 과정이 있는데 분석, 종합, 진단, 예우, 상담, 추수지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분석 단계는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심리검사 등 자료를 탐색하는 단계고요. 종합 단계는 내담자의 진단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요약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진단 단계는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우리 상담학 배울 때 흥어, 불, 진로에서 4가지 변별 진단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후. 진단을 통해 나온 결과로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탐구하고 또 내담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담 단계는요. 미래에 바람직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조언해 주는 단계이다. 추수 지도는 향후 직업 문제 해결과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이다.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사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쌍괄호 6번 보시면 특성 요인 상담에서는 검사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접 충고의 방법, 설득의 방법, 설명의 방법인데 직접 충고는 자, 내담자가 가장 만족할 만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상담자가 솔직한 견해를 설명해 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담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고집스럽게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 또는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충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설득. 내담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대안에 대해서 납득하도록 설득하는 방법. 그러니까 설득이니까 설득하는데 내담자 정보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특성 요인 상담에서는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미네소타 대학에서 많이 개발했던 거는 개인의 특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심리검사 개발을 많이 했다. 심리검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심리검사로 갖고 묻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보면서 내담자를 설득하는 거라고 보시면 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설명은요, 그렇죠. 심리검사 검사 결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 정도까지 한번 묶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윌리엄슨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어볼게요. 첫 번째, 윌리엄슨이 어떻다고요? 독신타자로서 선타자로 독신타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뭘 했냐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상담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상담의 과정 딱 나는데 앞에만 좀 제가 좀 따볼게요. 뭐예요? 분기별로 윌리엄슨이 분기별로 종진이라는 사람의 종진애를 상담 추수 지도를 합니다. 추수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했어요. 분기별로 종진이를 상담 추수 지도 했어요. 분석, 종합, 진단이죠. 진단에서는 뭐가 나와요? 진단에서는 진단만 여기다 좀 써볼게요. 진단만 흥, 어, 불, 진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흥미와 적성의 차, 어리석은 선택, 불확실한 선택, 진로부 선택. 자, 상담하실 때 배우셨죠? 그죠? 흥미와 적성의 차, 어리석은 선택, 불확실한 선택, 진로부 선택. 그래서 흥어를 불에 구워 진로 소주에 마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예후, 그 다음에 상담 추수지도로 가죠. 그 다음에 기법은 어떻게 되죠? 기법
기법은 직설설했다. 직설설. 그래서 직접 충고하고요. 그죠?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할 때 상담자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설득이 있고요. 설득. 설명이 있고요. 심리검사를 설명하고 그 설명에 의해서 설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어주시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제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여라고 그런 속담도 있죠. 그래서 한번 꿰어볼게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야구 타자, 선타자였는데 독신이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돼요? 직업상담사로 직업을 바꿨는데 분기별로 종진이 얘를 상담하고 추수지도 했대요. 근데 종진이 애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곤하다, 힘들다 해서 흥어를 불에 구워서 진로 소주 한 잔 딱 마셨어요. 딱 마셨는데 마시니까 어때요? 술 기운 딱 나니까 술 기운에 그냥 종진이한테 한마디 얘기한 거예요. 직설설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직설설했다. 이렇게 하시면 스토리가 되시면서 딱 다 암기하실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하셔야죠. 선타자 독신은 인간관, 분종진 예 상담 추수 지도는 과정. 이건 뭐예요? 흥어불 진로는 진단이죠. 진단. 그죠? 그 다음에 기법은 뭐예요? 직설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우리 선생님 이렇게 스토리 하나 가지고 윌리엄슨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모두 묶으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그냥 좀 유치하지만 그냥 웃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쌍가루 7번 볼게요. 특성 요인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한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성 요인에서는 객관적 절차, 특히 심리학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타당하고 신뢰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좀 과학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검사 도구라든지 검사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언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특성 요인에서는 자, 이런 특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심리검사들을 개인의 특성을 뽑아내기 위한 심리검사들을 자꾸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진로 상태를 봤을 때 한 기간을 이렇게 잘라서 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횡적으로 잘라서 보기 때문에 한때의 특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발달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한 시점의 특성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때의 특성은 인간은 종적인 관계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 발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만들어진 원인이라든지 이유를 알아야지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특성을 뽑아내기 때문에 예언 타당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직업 선택을 일회적인, 즉 횡적으로 자르기 때문에 일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직업 발달을 토해시하고 있다. 세 번째,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특성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책임감이 왜 생겼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 요인 이론 자체로는 진로 상담을 위해서 효율적인 지침,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론들의 한계도 많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보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을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윌리엄슨에 의한 특성 요인 상담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가정을 쓰세요.
자, 나왔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선생님들 저하고 재밌게 외워보셨잖아요. 자,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그렇죠. 선, 타, 자, 독신. 아셨죠? 웃으면서 제가 쓸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도 선타자 독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선은 뭐죠?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주어 붙여야죠. 주어. 뭐예요? 주어는 인간은이겠죠. 보통 우리 이제 직업상담사 시험의 주어는 내담자는 인간은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쉽게 써주세요. 붙여주세요. 개인은도 많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타는 뭐예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죠? 자는요. 자의 실현은 선의 실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독은요. 독특한, 이것도 이렇게 붙여주면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뭐 특성으로 바꿔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맞게 해줘요. 선생님들. 무조건 딱딱딱 긋는 게 아니에요. 이거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 대학원 이상의 어떤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딱 보고 아, 이게 맞구나 하면은 맞게 해줘요. 어떻게 딱 이게 주관식으로 우리 서술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장 통째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근데 반대 개념을 쓰실 때는 틀리게 되는 거죠. 다른 개념을 쓰시거나. 그 다음에 결국에 누구다? 자신이다. 무엇을? 선한 생활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한다. 아무리 지시적 상담이지만.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을 4가지 쓰시오. 자, 첫 번째, 각기는 신뢰롭고 타당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측정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특성만 쓰셔도 돼요. 자, 두 번째, 각 직업은 성공을 위해서 뭐예요?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그죠? 아니면 직업에서 성공을 위한 요인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의 선택은 직선의 과정이며 뭐예요? 매칭이 서로 연결이 가능하다 하셔도 되고요. 매칭이 가능하다 하셔도 돼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 간의 요구 간의 연결, 매칭이 잘 될수록 뭐예요? 무엇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생산성과 만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이건 뭐예요?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성이 높고요. 만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직업 세계에서도 성공을 하시겠죠. 그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에서 검사 해석의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뭐라고요? 즉, 이제 막 암기가 되시면서 신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직설설 딱 나오셔야 돼요. 직접 충고죠. 그 다음에 설명, 설득이죠. 설득, 설명. 자, 그래서 직접 충고는 내담자가 가장 만족할 만한 선택이나 행동 또는 실행 계획에 대해서 상담자의 견해를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추가로 얘기하시면 실패를 예견하는 선택을 상담자에게 강요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솔직히 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면 맞아요. 이해되시죠?
개념을 이해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득은 뭐예요? 상담자는 검사 자료를 심리검사, 검사 나오셔요. 검사 나오셔야 돼요. 내담자가 비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검사 자료를 해석해서 설명해 준다.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파슨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쓰시오. 나왔어요. 파슨의. 자, 상담자가 뭐 도와줘야 될 뭐 이런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겠죠. 특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개인과 직업 간의 합리적, 개인과 직업 간, 또는 자신과 쓰셔도 돼요. 자신과 직업 간의, 직업 세계 간의 합리적 연결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심리검사 등을 통해 또는 심리검사나 자료를 통해 내담자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다. 직업세계는 직업정보를 통해서 직업세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 마지막은요, 개인과 직업 간의 과학적 조언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잘 정리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